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과 컴포지션 파일을 만들고 소스 파일을 불러들인 이후에 레이어별 생성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에페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뉴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New를 누르시고 New 프로젝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 화면이 세팅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New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다면 이제 작업을 실제로 시작할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할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의 작업실의 공간이라면 컴포지션은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에는 여러 개의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프로그램을 한번 구동하신 분들은 이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시트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프리미어에서 시퀀스 패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컴포지션을 누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뉴 컴포지션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N을 누르셔도 좋고, 또는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 컴포지션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풀다운 메뉴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컴포지션 이름을 결정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처음 만들면 기본적으로 컴프 1, 컴프 2와 같이 순서대로 자동으로 이름이 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작업의 구분을 위해서 적절한 이름을 입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레이어별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레이어의 종류라고 제가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프리셋 부분인데요. 이 프리셋 부분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이렇게 TV나 TV 방송이나 DVD 또는 웹 비디오, 영화, HD TV 등과 같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상의 기본 규격들을 사용하고 할 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다르게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커스텀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을 누르시고요. 위스와 하이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적당히 픽셀 값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20에 240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강좌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즈가 좀 크면 좋은데 크게 되면 속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용량 문제도 있어서 일단 저의 강좌는 320, 240으로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픽셀 액셉트 레이트로 해서 영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냥 DV1, DV NTSC 0.9로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그냥 1대1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로 세로 행비와 종비가 1대1로 나타내는 스퀘어 픽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30 프레임으로 해서 1초당 30개의 장면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설정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마찬가지 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부분은 여러분 저는 5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이 프레임, 그 다음에 초, 그 다음에 분,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 분, 초, 프레임에 대한 단위가 되니까 5초니까 0500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그 컴프 창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타임라인 창에 생성이 되고 컴포지션 창에는 이렇게 이 모니터 화면 같은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어의 종류라는 컴프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배경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컴포지션 누르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컨트롤 시프트 B 키를 누르셔서 여러분들 이 색상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바꿔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작업창에 작업의 공간의 배경색을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함께 올려드린 여러분들의 그 영상 파일과 함께 올려드린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요. 자, 제가 올려드렸던 대학생 아기 해바라기를 동시에 다 선택을 하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이런 그 소스들이 화면상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생, 그 다음에 아기, 그 다음에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타임라인 패널 창 여러분들이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레이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 레이어라는 것은 계층 또는 층이라는 의미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각종 소스들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패널의 소스 파일들을 이 타임라인 패널로 가져오면 막대 모양들이 겹쳐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소스 파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사용하는 방식이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종류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여러분 레이어라는 풀다운 메뉴를 누르시고요. 뉴 창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뉴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글자를 만들어주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색만 표현하는 솔리드 레이어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널 오브젝트 등과는 다르게 글자만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누르시고 하게 되면 컴포지션 창 이렇게 여러분 글자를 쓸 수 있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FTER 에펙트라고 저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툴바에 선택 툴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전 강좌에서 기타 패널을 설명드리면서 이 도구 상자에 있는 툴바에 있는 T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레이어를 누르시고 이렇게 텍스트를 누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만드셨으면 하단에 보시면 캐릭터 패널을 보신다든지 이 창이 만약에 없으시면 윈도우를 누르셔서 캐릭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성화 시켜주시면 이렇게 패널이 나오고요. 그 패널 값에서 여러분들이 색상과 여러가지 모양 형태 등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레이어 이외에 여러분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솔리드 레이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new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는 색상 값만 가지고 있는 빈 레이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색상을 이용한 간단한 작업이나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키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저는 원형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스와 하이트는 240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메이크 컴프 사이즈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320-240, 즉 저희가 첫 번째 컴포지션 만들었던 사이즈와 동일하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80에 80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80에 80,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 녹색 계열로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레이어, 그 다음에 솔리드 레이어,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이미지 레이어들이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레이어가 상단에 있는 것이 먼저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값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솔리드 레이어라면 이번에는 널 오브젝트 레이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그 다음에 여러분 널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의 레이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다른 레이어들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속성을 조절할 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입력해서 연결된 레이어를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액션 스크립트 2.0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는 솔리드 레이어하고 글자 레이어를 이렇게 함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눌 오브젝트에다가 눌 레이어에다가 얘네들을 종속적으로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서 기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모양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화면을 바꿔서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페런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컬럼에 페런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골뱅이 모양이나 아니면 스파이럴에서 소용돌이 모양 형태를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기속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눌러 오브젝트를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ll 오브젝트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연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